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작은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아냅니다. 낡은 기와집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마당 한켠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습니다. 문득 한 집 앞에서 카메라가 멈춥니다. 나무로 된 평상 위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그 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십니다. 그 한숨 속에는 긴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흔이 되어서야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후회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은 줄 알았어요. 내일 하면 되고,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카메라는 할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 얼굴에는 9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고 그 주름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후회 없는 하루를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따라가며 집안 풍경을 보여줍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와 일기장.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긴 인생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후회담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후회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 후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후회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돈만 쫓아 살아온 것,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미뤄온 것들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듯 작은 미소도 번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보시길 바라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의식한 듯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엿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에 찍은 건데 둘 다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사진 찍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련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요. 하지만 우리 때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경박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랬죠. 남편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원망의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톤입니다. 대신 행동으로 표현했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온도를 때우기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주고 그랬죠. 할머니는 다른 사진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3명의 아이들이 부모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많이 먹어라, 감기 걸리지 마라 이런 말들로 사랑을 표현했죠.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저 고생했다라고만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는데 말이에요. 둘째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도 답장에 몸 조심해라라고만 썼어요. 셋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라고만 했고요. 할머니의 손이 사진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창피하고 어색해서 그냥 삼켜버렸던 말들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여보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 진작에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손주들한테는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자주 말해줘요. 손주들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걸어보려 하지만 무릎이 아픈지 얼굴을 찌푸립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몇 걸음 걸어보지만 금세 다시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이 다리 좀 보세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무릎을 주무르며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운동을 안 해도 몸이 튼튼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특히 일할 때는 정말 무리를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조금 더 참자, 이 일만 끝내자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멀리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운동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헬스장도 없었고 조깅을 하는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일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농사일, 집안일, 직장일 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약통을 꺼내서 약을 먹습니다. 약통 안에는 여러 가지 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약들 좀 보세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소화제. 하루에 먹는 약이 10개가 넘어요. 병원도 일주일에 2~3번은 가야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했을 텐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50대 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할머니는 허리를 주무르며 계속 말합니다. 60대가 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관절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왜 안 오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하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몸이 많이 상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전부죠. 할머니는 TV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요. 이런 정보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아프기 전에는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할머니는 손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세요. 걷기라도 좋고 스트레칭이라도 좋고 음식도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창밖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냅니다. 여러 권의 통장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고 그 옆에는 두툼한 봉투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돈들 좀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젊을 때부터 아껴서 모으고 또 모아서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통장을 하나씩 들춰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절실함이 남달랐어요.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식들만은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남편하고 둘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부업도 하고 청소일도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모두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여행이냐, 친구들과 만나서 뭘 하냐 이렇게 생각했죠.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어요.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면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고 했고요. 남편이 가끔 오늘은 외식이나 할까? 라고 하면 집에서 해먹는 게 경제적이다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에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자금도 마련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진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항상 일이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만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편하고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 했어요.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야 했는데 항상 돈 얘기만 했어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모았다. 저축을 더 해야겠다. 이자율이 좋은 곳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편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함께 여행 갔던 추억,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나눈 대화들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통장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돈들은 결국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될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이미 별 의미가 없어요. 쓸 일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 그 돈을 모으느라 놓친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 돈을 다 포기하고 시간을 택하겠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더 중요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물론 적당한 저축은 필요해요. 하지만 돈만 쫓아가지는 마세요.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만드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재산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는 낡고 모서리가 해져 있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편지는 둘째가 몇 년 전에 보낸 건데 아직도 답장을 못했어요. 답장을 써야지 하면서도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봅니다. 편지지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서로 맞춰가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특히 둘째와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둘째는 예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런 걸로 어떻게 밥 먹고 살겠냐, 현실을 봐라, 이런 말만 했어요. 할머니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여기 보면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이의 마음을 몰라줬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선뜻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다른 자녀들의 사진을 꺼내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첫째와도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착해서 항상 저희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째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부모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기 꿈을 포기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셋째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셋째는 반대로 너무 자유분방해서 저희와 자주 충돌했어요.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때는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꽉 막혔었어요.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꿈을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만 강요했죠. 아이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특히 둘째와는 몇 년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집에 와도 서로 어색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저도 둘째도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납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함부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축하해주기는커녕 또 반대했죠. 그때 둘째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울먹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식에도 마음 편히 가지 못했어요. 서로 서먹서먹하고 기쁜 날인데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찍을 때도 어색했고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어색한지 다 티가 나요.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펼쳐봅니다. 이 편지는 둘째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보낸 건데, 엄마,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고집이 샜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연락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고 하면서요. 그때서야 저도 용기를 냈어요.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합니다. 그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도 울면서 저도 엄마한테 서운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자녀들과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첫째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제라도 해봐라라고 말했어요. 셋째한테는 내 선택을 믿는다고 말했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가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생각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오해가 생겼다면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여행 안내 책자들을 꺼냅니다. 책자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표지가 해져 있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들 좀 보세요. 젊을 때 모아둔 여행 안내 책자들이에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네요. 할머니는 책자를 하나씩 펼쳐보며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남편하고 둘이서 제주도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갔어요. 할머니는 한 장의 그림을 꺼냅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한번 그려본 건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림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다는 생각에 포기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영어도 배우고 싶었고, 요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었고, 춤도 배우고 싶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싶었고, 영화도 보고 싶었고. 그런데 항상 바빠서 못하겠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자고 미뤘어요. 할머니는 낡은 교재를 하나 더 꺼냅니다. 영어 기초 교재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50대 때 영어를 배우려고 산 책이에요. 몇 페이지 읽어보고는 그만뒀어요.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충분히 젊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특히 후회되는 건 여행이에요. 남편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때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많이 다니자고 했는데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자, 바다에 가자 하면 돈 아깝다,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하고 여행 가는 걸 시시해하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아쉬워집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는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책을 꺼냅니다. 요리책입니다. 요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어요.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서 먹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책장을 넘기며 말합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료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안 했어요. 지금은 손목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복잡한 요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못 가졌어요. 집안일이 바쁘다, 돈 쓰기 아깝다 하면서 거절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남편하고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늘 실용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시간에 집안일을 하는 게 낫다.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언젠가는이라는 말은 대부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몸은 생각보다 빨리 늙어요. 할머니는 여행 안내 책자를 다시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주들하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공원이라도 박물관이라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50대, 6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80대에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비록 걸음이 느리지만 꼿꼿한 자세로 걸어가는 모습에서 의지가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후회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후회들 속에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후회 없는 하루를 사는 법이요.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퍼집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지 생각해봐요. 어제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항상 안부를 물어봐 주시거든요.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을 보며 말합니다.
손주가 전화를 하면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 저도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꼭 말해줘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할머니는 팔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합니다. 몸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방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요. 예전처럼 멀리 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해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작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 일기장에는 매일 오늘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 하나를 적어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제는 손주와 전화통화 30분이라고 적었어요. 그저께는 이웃과 안부 인사라고 적었고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쳐보며 말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했거나 제 자신을 위한 일을 했거나 모든 하루에는 가치가 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몰랐던 걸 배우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늙는다고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책 한 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큰 글씨로 된 소설책이에요. 예전에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천천히라도 읽으려고 해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랫동안 안 만난 사람에게 연락해요. 옛날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작은 화분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화분도 제가 키우는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 보람이 있어요. 새잎이 나올 때마다 기뻐요. 할머니는 다시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내일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고 내일의 희망도 품고 그러면 후회 없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살려고 하세요. 작은 친절, 작은 감사, 작은 배움, 작은 움직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갑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손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90살이에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죠. 어쩌면 내년에, 어쩌면 내일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지금까지 제 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돈만 쫓아 살아온 것, 자식들과 오해했던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뤄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큰 후회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이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겪은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 걸음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마치 손자, 손녀에게 말하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첫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말합니다. 둘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잃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할머니는 창밖에 석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셋째,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나중에 가장 큰 재산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넷째, 가족과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행 안내 책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다섯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와서 앉습니다.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아요. 9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짧더라고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90이에요. 여러분도 지금은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건강을 챙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보다 훨씬 행복하고 후회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꿈꾸며 살아가세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제가 9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갑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고 첫 별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밝게 빛나길 바라요. 어둠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주세요.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카메라는 천천히 할머니의 뒷모습을 비추며 물러납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90년의 인생을 살아온 깊이와 지혜,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막으로 떠오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희망하며 어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조언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90년 인생에서 우러나온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 건강, 시간, 가족, 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임을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